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4장. 4장. 엄마 때문에 괴로웠던 나날들. 집에 가거나 연락하기 싫다. 집에 갈 생각만 해도 우울해져요. 엄마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무서워요. 끊임없이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푸념이나 욕설, 온갖 걱정거리, 비난과 지적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딸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금세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버린다. 무슨 말을 하든 귀담아 듣지 않거나 바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부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나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기도 한다. 그래서 엄마와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볼 생각만 해도 우울해진다. 엄마의 끝날 줄 모르는 신세한탄을 듣기 싫어 전화가 걸려오면 항상 휴대폰을 다른 곳에 두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하며 못 본 채 하게 된다. 아무리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푸념은 가려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써도 정작 집에서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진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싫었을 뿐이다. 하지만 점차 공포를 느끼면서 마침내 전화 공포증으로 번지기도 한다. 휴대폰 착신음이 울리면 또 엄마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몸이 얼어붙고 메시지조차 읽고 싶지 않아 착신 거부로 설정해두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라면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엄마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만 좀 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속 시원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딸들이 겪는 고민이다. 자기 생각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엄마를 대할 때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서 마치 어린 시절에 힘없던 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엄마에게 부정당하고 상처받아 정지 상태에 빠진 아이의 모습이 되살아나 엄마 앞에서 한없이 약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엄마가 하는 말에 조리가 없고 억지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어린 시절 엄마의 불만을 들을 때마다 다 내 잘못이야 하고 의기소침해지던 버릇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 지금은 엄마와 대등한 관계, 아니 사실 정신연령으로 보면 더 위에 있다. 그런데도 트라우마 반응 때문에 반론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엄마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 있거나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엄마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선을 그으려면 힘없는 아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엄마와 대등한 어른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엄마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알고 보니 참 별것도 아닌 유치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와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시도 때도 없는 간섭이 괴로워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마와 연을 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엄마와 멀어지면 죄책감을 느낀다. 엄마와 같이 있거나 대화를 나눌 때면 정신적인 고통과 에너지 소모가 심해 어쩔 수 없이 연을 끊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보통 딸들은 엄마와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지만 아들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서 자연스레 연을 끊고 몇 년간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부모를 간병해야 할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이미 엄마와 거리를 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많은 내담자가 엄마 문제로 온갖 고민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거리를 두지 못해 괴로워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원만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엄마와 거리를 두지 못한다. 부모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의 지나친 과시와 가족이니까
부모 자녀 사이니까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며 자란 경우다. 즉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세뇌당한 것이다. 물론 가족 관계는 화목할수록 좋고 부모에게는 가능한 효도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의미가 있다. 부모 자녀 사이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연스레 감사의 마음과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감정마비나 불안신경증으로 아이에게 큰 부담감을 주어 끝내 아이가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그런 현실을 슬퍼할 줄 아는 부모라면 아직 괜찮다. 하지만 나쁜 엄마는 아이에게 가족관계나 효도를 강요한다.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도 감사가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지배자의 발상이며 아이에게는 대단히 불합리한 요구다. 이런 불합리한 부모의 요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만일 죄책감에 짓눌려 부모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효도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슬퍼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탓하지 말고 그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보자. 그리고 그 사실을 슬퍼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겪고 나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죄책감도 사라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엄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엄마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도 머릿속에 온통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엄마가 싫어서 견딜 수 없는데도 머릿속에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심리 상태는 아주 복잡하다. 진짜 감정을 봉인한 채 분노라는 대리 감정만 의식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고 끝없는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트라우마 감정은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린 시절의 공포감에서 비롯된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엄마가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라는 바람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공포를 봉인하고 엄마에 대한 분노를 대신 채우는 것이다. 이런 슬픔과 공포를 직시하고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엄마의 속박이 풀린다.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맴돌던 엄마에 대한 생각도 차츰 줄어든다. 지금 온통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자신의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사실 나 너무 슬퍼라고 말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만일 슬픈 감정이 든다면 그 감정을 최대로 끌어올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눈물을 펑펑 쏟아보자. 슬픔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공포감은 혼자서 해소하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감정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여기서는 엄마를 향한 분노의 감정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전해두겠다. 엄마에게 공감받기를 원한다. 엄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내담자가 지금 엄마와 어떤 관계에 있든 모두 진심으로 엄마에게 공감받기를 원한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공감받지 못한 슬픔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엄마에게 공감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딸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안타깝지만 엄마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마는 가족을 의자 같은 사물로 생각해요. 아무도 의자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마는 딸도 의자처럼 느낄 뿐이라서 아무리 공감을 원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나쁜 엄마는 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아채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인식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내담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기분 정도는 알 것 아니냐 하며 의문을 품고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 무엇보다 엄마에게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딸들은 대체로 감수성이 풍부해서 엄마가 딸의 기분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엄마의 자율신경은 항상 비상경계태세라서 비상벨이 한창 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맹수에게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엄마한테 내 마음 좀 알아줘 하고 소리친다면 들릴까요? 엄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나쁜 엄마의 불안신경증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일어난다. 신경계가 항상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보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24시간 외부를 경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모든 일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 요소로 작용해 푸념, 험담, 비난 등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엄마에게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엄마는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서 신경생리학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아예 모르는구나. 라는 진실을 알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쫓던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괴로움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엄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구나 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쁜 엄마의 특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하고 자신의 운명을 점점 더 원망하게 된다. 나쁜 엄마가 지배하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온갖 트라우마 반응 때문에 편하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하려는 일이 흐지부지 되고 느닷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부모 밑에서 마음껏 어리광부리지 못해 아쉬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단지 엄마도 스스로 원해서 나쁜 엄마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 요인과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을 뿐이다. 사실 엄마도 불안에 짓눌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비록 엄마가 신경 이상으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내게 상처를 안겨주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왜 나쁜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스럽다면 진정한 나를 깨달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쁜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아도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세뇌당한 가치관에 얽매여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는다. 대부분 당연하듯 부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따라 평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괴로움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 증상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여러 사실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다 보면 진정한 나는 부모에게 세뇌당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진정한 나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물음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만약 행복하고 평범하게 자랐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을까? 자의식에 대해 알게 되거나 진정한 나를 탐구하는 일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진실을 깨달아 진정한 나를 찾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때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경험이 의미 있게 작용한다.
감정마비와 불안신경증, 과잉 간섭과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에게 휘둘리면서도 꿋꿋이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달을 기회를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있는 셈이다.